안녕, 주린이 친구들. 주말 잘 보내고 있지? 공무원도 편하게 주말 잘 보내고 있어. 오늘 그래서 복장도 좀 프리하지? 좀 이따 운동하러 나가기 전에 TV를 보다가, 요즘에 TV에 맨날 나오는 게, 조국, 나경원, 삭발, 이런 것들이잖아. 그런 걸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 조국이라던가, 나경원, 자식들은 그래도 금수저잖아. 어때? 주린이 친구들도 다 금수저야? 사실은 주식 공무원은 금수저도, 흑수저도 아닌 그냥 평범한, 그냥 동수저 정도이거든? 그런데 저런 금수저 부모를 둔 자식들은 조금 믿는 구석이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주식을 하면서 믿는 구석이 있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 그래서 오늘 주식 공무원이 여러분들에게 좀 믿는 구석이 되어 주려고 요즘에 최근 오르고 있는 어떤 그 섹터라고 해야 되나? 그 섹터를 좀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 오늘 그 설명해 주고 싶은 섹터는 다름이 아니고 뭘까? 두구두구두구두구. 조선업종이야. 지금 배경화면에도 LNG선, 벳셀의 LNG선이 보여지고 있잖아.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진해라던가 아니면은 거제도라던가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조선업종이 거의 굉장히 망가진 것 같은데 주식공무원 뜬금없이 무슨 조선업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 조선업종의 히스토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좀 이해가 쉬울 거야. 우리나라 조선업종이 최근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업종이 그동안 어려웠던 이유가 뭐야? 바로 중국이야. 중국이 낮은 가격, 즉 저가로 조선 배를 많이 이렇게 수주를 했는데 우리나라 업종 조선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지. 왜냐하면 수주를 다 중국 회사들에게 뺏겼기 때문에 말이야. 그런데 봐봐. 조선이라는 배가 한번 만들어지면 유조선이라든가 화물선이라든가 요즘에 많이 LNG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오래 쓰잖아. 이 오래 쓴다는 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비재가 아니고 오래 쓰는 내구재라는 얘기야. 그런데 싼 가격에 중국에 수주를 해놨더니 아니 이거 뭐야. 몇 년 안 가서 고장이 나고 불량이 발생하고 수리 비용이 더 들어갔다는 거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선주들이 다시 우리나라의 어떤 그 LNG선 우리나라의 조선 그 회사들에게 수주를 몰아주기 시작한 거야. 특히 이제 올해 우리나라가 발주한 그 LNG선이 26척이거든. 이 26척은 거의 100% 우리나라가 수주를 한 거야. 그럼 봐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LNG선을 잘 만들게 되었을까? 좀 히스토리를 설명을 해줄게. 우리나라가 그 LNG가 무슨 그 연료인지는 잘 알지? 보통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탈 때도 LPG 차가 있고 경유차가 있고 그다음 휘발유차가 있고 이러잖아. 그런데 이건 경유라던가 휘발유는 원유에서 나오는 거고 그 LNG 가스는 액화천연가스는 꼭 그 원유 생산국이 아닌 아프리카라던가 아니면 중동이라던가 아니면은 남미라던가 이런 데서도 생산이 가능해. 그런데 우리나라가 LNG 선을 만든 거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야. 예전에 1차 석유 파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석유 파동이 일어난 적이 있거든. 지금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 이란이 드론으로 사우디를 공격하다던가 유조선을 납포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정부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우리가 원유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대체 연료인 LNG를 세계 각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LNG의 단점이 뭐냐면 수송이 어려워.
이 수송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LNG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1900,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1990년도, 60년도 막 이럴 때야. 그치, 60년도, 70년도 이럴 때야. 그때는 우리나라에 LNG선도 만든 적이 없고, LNG선도 없었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LNG 가스를 수입하려고 하는 데가 이제 인도네시아였거든. 근데 인도네시아도 마침 LNG는 생산을 하지만 그 LNG 운반선은 없었던 거지. 그래서 LNG 운반선을 빌리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제안을 한 거야. 야, 우리가 니네 LNG 많이 사줄 테니까 LNG 선을 빌리지 말고 이번에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사에서 발주를 줘서 우리나라 조선사가 만든 그 배를 이용해가지고 LNG를 운반을 하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발주하는 데에서 다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가 큰 손이잖아. 큰 손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거절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아까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그 LNG선을 우리나라 기업에서 발주하는 걸 허락을 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LNG선을 만들기 시작했거든. 이후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해서 LNG를 어떤 수입할 때마다 똑같은 조건을 내세웠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한 뭐 사실은 조국이라던가 나경원이라던가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다 잘못된 거야.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어느 정도 경제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력이 있어서 공부를 시켜주는 학생과 그렇지 밀어주지 못한 학생들은 좀 차이가 있겠지. 물론 부정 입학 아니면은 부정 취업 이런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공평한 교육의 기회에서 능력 있는 부모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뭐 유학을 보내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학원을 더 보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과외를 시켜줄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말이야.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가 LNG선 우리나라 그 조선 기업들의 LNG선을 만드는데 어떤 그 기회를 제공한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30년이 지난 후에 우리나라 LNG선을 만드는 조선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30년 동안 LNG선을 개발했고 우리보다 지금 LNG선을 잘 만드는 데가 없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뭔지 알아? 국제 LPG 가격, LNG 가격이 많이 가격이 낮아졌어. 이 가격이 낮아지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그랬다고 했잖아. 대체제로 LNG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국제해사기구에서 2020년에 디젤 엔진 사용을 줄여. 그렇게 되면 전번에 내가 시황에도 한번 얘기해 주었듯이, LNG 엔진과 그 다음에 그 디젤 엔진, 그러니까 바이퓨얼, 듀얼 퓨얼 엔진을 갖춘 어떤 그런 배들을 어떤 건조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은 중국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지. 우리나라만 오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지금 거의 최근의 수준을 완전히 독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종목들의 차트를 한번 좀 보여줄게. 종목들의 차트를 보여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해. 잠시만. 지금 내가 보여주는 이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이고 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또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많이 올라왔지. 근데 이제 한진중공업은 아직 조금 같은 조선 쪽이지만 이건 내부적으로 어떤 좀 아직 그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다시 뭐 되돌려보긴 하던가 적던가 해.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 종목들은 앞으로도 당분간 조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 LNG 본행제에 관련해가지고 종목이 있는데 동성 화인텍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어. 역시 이 종목의 차트가 아까 조선 업종의 차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하겠지. 또 하나가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이야. 이 종목 역시 이제 동성 화인텍과 함께 LNG 본행제 국내 1, 2위
그러니까 마켓쉐어 1, 2위를 하는 업체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질 텐데,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공부를 지속한다던가 아니면 정보를 취득한다던가 흐름을 안다던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 주는데, 여러분들 주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멘토를 가져본 적이 있어? 뭐 그냥 옆에 주식 권하는, 야, 이 종목이 좋다더라, 저 종목이 좋다더라. 그럼 왜? 야,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비밀 정보인데. 이런 좀 사람들하고 이런 뭐 좀 나쁘게 나부랭이들 말고 진짜 전문가 말이야. 그러니까 주식 공무원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종목을 뭐 찍어주는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어떤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미리 제공해주는 어떤 코치 같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맨날 주식 공무원 쌤이라고 하잖아. 얼마 전이 아니지. 그저께, 그러니까 얼마 전이다. 얼마 전에, 추석 전에 내가, 우리 그 정회원들에겐 이런 얘기를 했어. 마니커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을 좀 모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했어. 그게 언제였냐면, 정확하게 추석 전인 이때야. 지금 835원 정도에 내가 얘기를 했었고, 9월 11일 날, 9월 12일 날.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점상을 가버렸어. 점상을 가버렸어. 근데 이제 그것은 잘 알다시피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인데, 내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야. 그거는 뭐 타이밍은 사실은 내가 이거 완전 제 실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다 뻥이야. 그것은 아니고, 제갈공명이 막 바람을 부르잖아. 삼국지를 보면 적벽대전 이런 데서. 그런데 제갈공명은 바람을 부르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대신에 그 바람이 언제쯤 불 것인가 확률과 통계, 기록을 통해서 그 타이밍을 아는 거지. 마찬가지인 거야. 주식 공무원도 내가 돼지열병이 갑자기 그날 발생할 거니까 이걸 사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 다만 중국이 계속해가지고 돼지열병 때문에 1년여간 계속 노력을 했고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 왜냐하면 이거는 돼지열병은 치사율 100%에 지금 현재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잖아. 그래서 요거를 내가 조금 설명을 해주면, 내가 아까 12월 14 이때에 아까 얘기한 11일, 12일 날 종목을 사자고 얘기를 했어. 이 마니커라는 종목을. 그래서 회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여기 보면 3시리즈 종목 마니커. 이 3시리즈 종목은 뭐냐면 스윙 위주의 종목이야. 그래서 보통 20일에서 한 달 정도 모아가는 종목을 얘기하고, 1시리즈 종목은 단타 종목을 얘기하는데, 여기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저희는 3시리즈 종목 마니커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때문에 중국 인플레가 올 수도 있다는 리포트가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이건 내가 IMF 리포트라든가 아니면은 AF통신이라든가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이런 해외 리포트들을 주식 공무원이 많이 보고 있거든. 이런 어떤 리포트들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사실은 중국이 지금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과의 어떤 그 무역 전쟁도 아니고 홍콩도 아니고 돼지고기 가격 인상이다. 이런 리포트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마니커 2차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석이고 중국은 춘절이라. 왜냐하면 춘절에는 돼지고기 소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돼지고기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얘기했지만 돼지고기 가격이 47% 이상 폭등하고 있어. 우리나라 돼지고기 가격이 그전까지 오르지 않았던 것은 우리나라는 구제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이 안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매수 가능 가격은 835원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수익이 뭐 이틀 만에 막 거의 60% 가까운 뭐 이런 수익이 난 거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제가 무지 잘해서 저만 믿고 따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나는 약간 뭐 주식 공무원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 주식 공무원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알고리즘 매매를 하잖아. 프로그래머 출신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그러면은
내릴 확률보다 오를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종목을 추천을 이제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또 운이 좋아서 이렇게 수익을 냈고, 사실은 이 영상을 보는 정회원들은 사실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드라마틱했을 거야. 내가 어저께 사실, 이 종목을 매수를 권했는데, 어디서 내가 매수를 권했었냐면, 이 종목 매수를 내가 어저께 이 장이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고. 마이너스 3%. 그래서 내가 1160원, 70원에서 80원 정도에 추가 매수를 하라고 그랬어. 추가 매수를. 그 이유는, 나중에 정회원 방에 들어와.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이거는 뭐 노하우기 때문에 사실 다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도 없어. 하지만 팩트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구간에 매수를 해서 어저께 이 종목이 한 22%까지 올라갔었나? 22%까지 올라갔었거든? 22%까지 올라갔을 때, 내가 주말에 소고기 사 먹으라고, 차익 매도 시켰어.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처음에 조국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LNG 많이 것까지 이야기하는데 좀 두서가 없다, 그지? 근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분명히 멘토는 필요하다는 거야. 주식이 되게 어려운 게임이거든.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믿을 만한 그런 구석 있어? 없으면 주식공무원과 함께 해봐. 주식공무원 실망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수익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주식공무원 코치로 삼으면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이제 운동하러 가야겠다. 이제 남은 주말 잘 보내고, 오늘 잘 쉬고, 또 내일까지 다 잘 쉬고, 월요일 날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래.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오늘 하루도 잘 지내. 빠이빠이 짤젠. 주식 공무원 한번 믿어봐. 괜찮다니까.